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35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4년 전 고국으로 돌아온 늦깎이 귀향자인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데 미국에서 매달 $4,000가 넘는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에서 국민연금 200만 원 정도 받는 분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해외에서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경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1985년 제가 30살이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중견 전자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미국 법인으로 파견을 보내준다는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2년 정도만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미국의 기술 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한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었던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미국이 최고였거든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했고 다행히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1987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고 미국은 정말 꿈의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월급도 한국의 5배가 넘었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훨씬 좋았습니다. 큰아들은 당시 5살, 작은 아들은 2살이었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잘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집을 사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승진했고 연봉도 꾸준히 올라서 은퇴할 무렵에는 연간 $12만 정도 받고 있었어요. 미국 생활이 나쁘지 않았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자주 한국에 다녀와야 했는데 갈 때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곤 했어요. 1990년대부터는 한국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인터넷도 한국이 더 빠르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미국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이었어요. 35년을 살아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그립더라고요. 한인타운에 가서 먹어봐도 역시 고향 맛은 아니었거든요. 2015년 제가 60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조기 은퇴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계가 젊은 인력 위주로 재편되면서 제 같은 시니어 엔지니어들에게는 압박이 있었어요. 아내와 긴 고민 끝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35년간 꾸준히 낸 소셜 시큐리티 덕분에 67세부터는 매달 $3,800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401k 적립금도 $160만 정도 모여 있었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당시 시세로 $110만 정도 되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18년 아내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아내 말을 들어보니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2 아들 모두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는데 손주들과도 자주 못 보겠더라고요. 큰아들은 뉴욕에서, 작은 아들은 시애틀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둘째, 미국 의료비가 너무 비쌌어요.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국은 의료보험이 훨씬 잘 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셋째,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만으로도 한국에서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을 연금이 매달 $3,800 정도인데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월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한국에서 월 400만 원이면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캘리포니아 집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집을 $110만 팔았는데 모기지를 다 갚고 나니 순수익이 $80만 정도 남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강남구에 전세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갔고 나머지 돈은 미국 은행 계좌에 두고 조금씩 한국으로 송금받기로 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한국 음식들, 편리한 대중교통, 빠른 인터넷,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보험의 혜택이 대단했어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미국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도 거의 공짜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7세가 되어서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제가 받는 연금이 월 3,850달러였는데 여기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174달러가 자동으로 빠져서 실제로는 3,676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세금이었어요. 미국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일정 부분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다른 투자 소득까지 합치니까 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월 3,676달러 중에서 85%인 3,124달러가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연간으로 치면 37,488달러가 과세소득입니다. 여기에 401K에서 매년 인출하는 돈까지 합치니까 연간 과세소득이 6만 달러가 넘더라고요. 세금을 계산해 보니 연방세와 주세 합쳐서 연간 8,00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손에 쥐는 돈은 월 3,676달러에서 세금을 뺀 약 3,000달러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연금을 받으니까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세무서에 가서 문의해보니 미국에서 받는 연금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미 조세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산해보니 한국에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연간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환율도 문제였어요. 2019년에 한국 올 때는 한 달러당 1,150원 정도였는데 2022년 들어서는 1,300원을 넘나들더라고요. 월 3,000달러면 환율 1,150원 기준으로는 345만 원이었는데 환율 1,300원으로는 390만 원이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생활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전세 보증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2억 5천만 원으로 들어간 집이 2년 후 계약 갱신할 때는 3억 2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7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미국에서 돈을 송금 받으려니 환전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외식비나 생활용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쓰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쇼핑 패턴이 맞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작년에 아내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물리치료비까지 합치니까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리고 치과 치료비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씩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나이가 드니까 치과 갈 일이 자주 생기는데 작년 한 해 치과비만 8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계산해 보니 실제 생활비가 월 35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세금까지 내고 나면 미국에서 받는 연금으로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401K에서 돈을 더 많이 인출해야 했는데 그러면 또 세금이 더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더욱 속상한 건 한국에서 국민연금 받는 분들과 비교해 보니까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한국 친구는 대기업에 35년 다니고 은퇴해서 국민연금을 월 180만 원 받고 있는데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하지만 이 친구는 집이 있어서 전세 보증금 걱정이 없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니까 생활 노하우가 저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마트에서 할인하는 시간대에 장을 보고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강의도 듣고 경로우대 혜택도 잘 활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35년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한국식 생활 노하우가 부족했어요. 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법도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사도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 말쯤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있을지 아니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지 말이에요. 아내와 밤새도록 이야기해봤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자니 이미 집도 팔았고 새로 집을 구하려면 지금 집값이 당시보다 훨씬 올라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에 저희가 살던 것과 비슷한 집이 지금은 150만 달러를 넘어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다시 그런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이대로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하고요.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요.
먼저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한 달러당 1,200원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받는 연금의 원화 가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동네 체육관에서 수영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가장 큰 비용 절약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한국식 절약 노하우도 배우고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온라인 할인 정보 활용하기, 경로 우대 혜택 잘 쓰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지금은 월 생활비를 280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여전히 빠듯하지만 그래도 적자는 면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면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단순하게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세금, 환율,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세금 문제는 정말 복잡했어요.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세무사 비용만으로도 연간 2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오기 전에 더 꼼꼼히 계산해 봤어야 했는데 막연히 미국 돈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거든요.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것, 찜질방에서 때밀이 하는 것, 24시간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은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편합니다. 35년을 영어로 살다가 한국어로 생활하니까 정말 편해요. 병원 가서도 의사 선생님과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고 관공서 일도 직접 처리할 수 있고요. 지금도 가끔 고민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 자주 못 보는 게 아쉽고 손주들 크는 모습도 영상통화로만 봐야 하니까 서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나이에 다시 미국으로 이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에서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절약도 더 열심히 해서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외 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건 아니고 세금이나 환율, 생활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큰 돈을 아끼는 길이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되시길 바랍니다.